자, 보죠. 340페이지. 부동산, 금융. 요 부정금융도 보통 시험 치면 약 한 4문제 정도. 해봐요. 4문제. 근데 올해 이게 이제 좀 혹시 뒤에 가면은 그 법이 좀 몇 개 바뀌는 게 있으면은 나 뒤에 법이 바뀌는 거 좀 봐두셔야 돼요. 바뀌는 그게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뒤에 가면은 주택 노후연금이라든지 또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요 그 리처 부담 투자 회사 있죠. 그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날 뒤에 보면 되고요. 바뀌는 것도 날 뒤에 보면 되겠죠. 보면 되고요. 금융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요? 자금융통. 뭐요? 자금융통이에요. 자금융통. 자금의 융통. 그러니까 부조사 필요한 요 자금을 융통한다 이 말이에요. 융통한다. 이 뜻이에요.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갖고 뭐 집을 살 사람이 살 돈을 융통하면은 주택 소비금융. 아파트 등을 지을 사람이 지을 돈을 융통하면 뭐요? 주택 개발 금융 또는 공급자 금융이라 쓸 뿐이에요. 그거 보면 되고요. 이런 거 쓰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쭉 넘겨서 한 번씩 보는 건데 매번 보면 344페이지에 주택도시기금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인데 여기 이제 뭐요? 주택도시기금법 요 넘어갔는데 주택도시기금 놓으면은 이는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까지 규모까지만 지원해줘요. 뭐요? 국민주택 초과는 안 해줘요. 뭔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 보통 국민주택 하면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 되나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에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기금을 되나요? 원래 이게 옛날에 이게 국민주택 기금이에요. 그 국민주택 규모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생각하면서 놓으면은 국민주택 이상은 안 해준다는 거. 그럼 답은 4번 맞나요? 사실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국민주택 기금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이잖아요. 그럼 주택도시기금 이걸 받아가지고 지는 뭐예요? 주택이 국민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되고요. 이렇게 쓰면 큰 건 아니고 쭉 넘기고 페이지 348페이지 예전에 우리 보면은 융자 비율 자체가 이게 뭐였어요? LTV 그죠? LTV 요 융자 비율이 많아요. 말이 융자 비율 뭐 대부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 같은 말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 한번 적어놔요. 담보 인정 비율 인정 비율 요것도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요 금융에서 이걸요 LTV를 담보 인정 비율을 쓰고 있어요. 되나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쓰면 뒤에 LTV에 써줘요. 뭐요? LTV에 들어가면 그냥 융자 비율,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갖다 보면 돼요. 이건 봐주시면 되고요. 뭐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융자 잔고는 뭐였습니까? 융자금 중에서 아직까지요 상환되지 않은 잔금은 그냥 잔금에 쓴다는 것 쭉 됐고요. 그 쭉 넘기면 별 필요 없고 참고로 일단 350페이지 보면
그 사례 연습에 보면 뭐가 보여요? 그 DTI 보입니까? DTI. 그건 한번 나중에 참고를 받으셔야 돼요. 참고. 요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제일 좀 복잡한 건데 요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어디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금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실 상가담보대출은 부채 감당률을 쓰고 주택담보대출은 DTI 써요. DTI 써요. DTI 써요.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구할 때는 우리가 뭐요? 요 소득이 나올 거예요. 차입자의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 뭐요? 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뭐요? DTI를 곱하는 거예요. 뭐요? I 곱하고 요걸 이제 뭐 한다고요? 장소 나누면 돼요. 뭐요? 나누면 돼요. 혹시 주의할 점 하나 있는데 혹시 기타 상황 있으면 이거 빼주면 돼요. 뭐요?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혹시 기존의 사업자가 뭐요? 갖고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는데 이건 한 번당 논 유행인데 이런 건데 요즘 이런 잘 안 나오고 그냥 추가 대출 많이 나와요. 뭐 한다고요? 일단 혹시 나오면 그냥 보면 돼요. 기타 상황 있으면은 빼주고 요 금액하고 여기 우리가 DTI 기준이에요. 뭐요? 그 DTI는 소득 기준이에요. 요거 하고 이제 뽑아줄 거고요. 요거 하고 우리가 LTV가 있어요. 뭐요? LTV가 뭐요? 대부 비율. 요걸 뭐라 쓴다고 해서는요? 여기 말한다고 이걸요? 보통 담보 인증비라 불러요. 여기서는 같은 거 LTV 써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요? 평가액을 곱한 거. 뭐요? 곱한 것 중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 뭔다고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요거는 잘 안 주는데 예전에 한 번 딱 놓은 유행이에요. 여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보면 돼요. 여기 있으면 이제 좀 되고 없으면은 제외시키면 되고 되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할 때 암기할 때는 그냥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 소가 뒤져 가지고 뭐요? 대가 받은 것 뭐요? 이거예요. 옛날에 광우병으로 뭐요? 소가 뒤져 가지고 대가 얼마 받았는가 이겁니다. 소 뒤져 대가 받은 것 뭐요? 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소가 뒤져도 대가 줍니다. 뒤졌다고 이거예요. 잠금하면 돼요. 그냥 이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례에서 필요 없고 뭐요? 사례 필요 없고 그럼 먼저 찾아봐요. 소득이 얼마요? 그냥 동그라미 같은 거 없애버려요. 6개 됐나요? 동그라미 같은 거 없어요. 6개 없으면 되겠죠? 없으면 얼마예요? 소득은 50 얼마요? 일단 50료요. 소는 소득 50 곱하기 DTI가 얼마요? DTI 40%니까 0.4 맞나요? 여기다가 빼기 그 밑에 상환 있네요. 8원 있나요? 타사업자 대출 연간 8원 이자 상환 있잖아요. 상환자 있는 거 기상환 그럼 빼기 8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준 다음에 넌 하면 돼요. 뭐요? 한 다음에 밑에 장상 0.1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0.1하면 되잖아요. 부모 나누기 맞나요? 하면 돼 안 돼요? 바뀔 때는 그러니까 50 곱하기
0.4니까 20. 20에서 8 빼면 12. 12에다가 0 나누면 120. 얼마요? 바로 넣어줘. 그죠? 개수되잖아요. 개수면은 50 곱하기 0.4 빼기 8 한 다음에 넌 하고 다시 나누기 0.1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비를 얼마예요? LTV가 쓰러져 60%. 그죠? 그래서 융자비로서는 LTV에 쓴다. 담보 인집에 써줘요. 40% 0.4에다가 평가액이 얼마예요? 가액, 평가액. 평가액이 뭐요? 500이잖아요. 평가가액, 시장가치, 평가액 500 하면은 5, 4, 20, 200이죠. 200이죠. 요 중에 작은 거. 여기 답이에요. 120 들어가는 거 맞나요? 1 풀면 돼요. 그 절대 뭐 답은 했어요. 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 맞나요? 뒤에 동호 6개 붙이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냥 객관식이니까 1, 2 떨어진 거 찍으면 되겠지. 안 그래요? 근데 요거는 올해 시험 놓을 확률이 95%예요. 몇 프로요?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 계산 문제로 이게 단골 손님이에요. 요즘 DTI 말 많잖아요. 이건 홍보 목적. 무슨 목적? 공부할 때 몇 번 보겠지만 이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이는요 시민인데 문제인데 한번 또 이해는 안 됐어. 그냥 요즘은 추가 지수로 오니까 뭐 넣으니까 공부할 때 그냥 소디저 대가 받을 것 하면 돼요. 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해석을 가입 쳐버리고 뭐요? 다음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참 일단 쭉 넘겨서 그 페이지 그 380 그 357페이지 357 물론 355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뭐요? 355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습니까? 간략히 봐요. 간략히는 참고로 한번 넣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발업자가 있으면 개발업자가 개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뭐요? 자금을 조달해요. 조달하는데 요 조달 대가로 뭐요? 요 조달한 대가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면 뭐요? 원리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면 상환. 그럼 이거는 부채금융인 거고 무슨 금융? 부채금융이고 여기서 뭐 한다고요? 이익이든 자산이든 배분을 하면 뭐 한다고요? 여기 생긴 이익이든 여기는 자산이든 이걸 뭘 하면요? 배분. 즉서 나누면 이거는 뭐요? 지분금융이라는 거예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요 부채금융은 말 그대로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고 주로 이거는 동업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동업 관계예요. 그래서 채권 채무다 보니까 부채금융 같은 경우에 좀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뭐요?
부채금융 1점 봐두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안 묻고 이게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요 구분할 정도만 나와요. A시면 되나요? 나와요. 우리가 보통 부채금융일 때 주로 보통 이는요 주로 보통 이 상호는 주로 부주산 담보거든요. 무슨 담보? 부주산 담보예요. 보통 부주산 같은 경우는 신용 담보 안 해줍니다. 부준 담보 되나요? 해주기 때문에 이걸 담보를 할 때는 주로 우리가 뭐요? 담보자 뭐요? 담보자. 담보와 같은 말이 뭐예요? 저당자. 담보나 저당자 들어가면 다 이런 뭐요? 부채금융을 보면 돼요. 맞나요? 근데 보통 이때 담보란 말을 쓸 때 영어로요. 영어로 베키드 뭐요? 이걸 써요. 베키드 되나요? 요게 B. B자가 들어간 것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부채금융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MBS라든지 뭐요? 뭐 ABS라든지 이런 식으로 B자 들어간 거. 이것은 다 거기다가 뭐요? 부채금융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요. 은행에서 요 채권이 있으면 뭐 있다고요? 요 채권을 채무자가 갚지 아니하면 요 뒤에 있는 요걸 처분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요게 뭐예요? 보수산이겠지. 요게 저당물이겠지. 맞나요? 맞나요? 뒤에 있는 거. 여기는 채권 채무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무슨 채자가 들어간 것도 이것도 뭐다? 다 이것도요? 부채금융이에요. 채자가 뭐야? 채무채자. 채권 채무할 때 뭐 사채, 무슨 채권 있잖아요? 이거는요? 부채금융 보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면 된다고요? 담보, 저당, 비, 채 있으면 뭐다? 부채금융 보면 돼요. 사채, 뭐 채권 이런 거.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요 부채금융을 좀 잘 집어넣으면 돼요. 이 외에 이제 뭐 한다고요? 이때 지분금융이 제일 강한 거는 이거는요. 이게 주로 주식 발행이에요. 뭐요?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지부이잖아요. 주인이 모집하는 거니까. 맞나요?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 발행. 주식 발행. 이 주식 발행 이걸 보통 뭐라 불러요? 정자라 불러요. 뭐요? 정자. 정자하고 주식 발행 같은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주를 모아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회사. 그죠? 이거 왜? 뒤가 우리가요. 신디케이트라든지 뭐요? 케이트 또는 뒤가면 뭐 조인트 벤처 또 부동 투자사에서도 주식을 발행해요. 이런 것들. 또 한다는 게 보통 뭐요? 무슨 뭐요? 펀드 뭐요?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에요. 날 보면 익히면 되는 거고 일단 요 부채금융만 좀 봐두세요. 뭐만요? 그죠? 부채니까 담보 잡아놓지. 안 그래요? 저당 이런 것들. 요즘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쭉 옛날에 넣었다가 한번 적어놓은 거고요. 요즘은 이런 것보다 넣을 게 많다 보니까 크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이런 거 시험은 쉬워요. 쭉 한번 놓으면은 그 360페이지 보이잖아요. 뭐 보여요? 확인 학습에. 이런 식으로 한번 놓은 갖고 이게 막 다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시험 넘어가서 뭐 넣는다? 이거는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구분하는 문제인데 주로 부채금융만 잡아놔요. 뭐만요? 그래서 지분금융이 아닌 것 해도 부채금융 찍으면 되잖아요. 보기에 뭐 들어가 있으면은 담보자. 담보 잡히는 게 뭐요? 상환 안 하면은 뭐요? 그 담보물을 저당물을 은행 갱매를 통해서 회수해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뭐요? 우선 원리금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당, 담보, 영어로 B, 베키드 뭐요? 들어있는 거. 그 다음 한 개 더 채권 들어있는 이런 것들. 볼것이 다 몇 번? 3분이지 뭘. 안 그래요? 참 고맙잖아. 그지? 다 들어있네요. 저당도 있고 담보도 있고 채도 있고 B도 2개씩이나 들어있고 B도 몇 개씩? 들어있고. 맞나요?
얘는 어려운 건 아니고 주로 구분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긴 하면 이제 이게 뭔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책 앞만 적어 놓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금 상환 방법이 있고요. 요 대부금 상환 방법은 일단 별표 3개 해 두셔야 돼요. 별표 2개 해 두셔야 돼요. 2개 해 두셔야 돼요. 저도 한번 보죠. 자. 앞에 DTI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일단 소디저 대가받기만 한번 연습해놔요. 나중에 나머지 문제가 초기 문제 뽑아 하면 되는 거니까 되나요? 소디 대가 그거 연습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95% 이상 나오는 거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8개 놓으면요. 한 6문제는 매일 놓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요것도 쉬워요.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은행에서 뭐요? 은행을 뭐라 불러요? 대출자. 은행에서 차입자가 뭐요? 은행을 대출자. 이게 한 부분 많이 해가더라고요. 대출자가 내가 아닙니다. 대출 은행입니다. 내는 차입자가 지금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또 보이네, 그죠? 은행에서 만다고요?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뭘 받는다고요? 대출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냥 대출을 그냥 1,000원 받다 생각해봐요. 얼마요? 받다 생각해봐요. 1,000원을 받았어요. 앞에 만금도 1,000만 원이고 안 그래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갚아야 된다고요?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 원리금 상환,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이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만약에 상환 기간은 만약에 우리가 10년이고 10년이고 연이자율은 10%고 상환은 연간 상환이에요. 연간 상환이고 혹시 저당 상수가 저당 상수가 0.15예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만 되나요? 잠깐만요. 또 한 번 바닥 나왔죠. 요거 보니까 참 반갑죠. 장상수. 이게 지어자가 있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역수 맞나요? 또 한 바지 앞에 소디지 할 때 장상수 맞나요? 제 대출 가는 금에 DT 할 때 쓰는 거 지금.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주공에서는 모 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하나가 원금 균등 상환.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가 점정 상환. 그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지선다니까. 근데 정답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만 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금융정책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럼 정책 관계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론 또 주택노후연금 이런 데 관계된 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요. 이 원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뭐요? 균등 상환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요즘 요걸 제일 많이 홍보를 해요. 뭐요? 요걸 제일 많이 홍보를 해요. 왜 이걸 제일 많이 홍보를 하는가 하면요. 강사님 많이 홍보하는가 하면요. 이게 원리금 회수가 제일 빨라요. 요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누구 거예요? 그 정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뭘 한다고요? 모기지론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현재 경기 안 좋으니까 가장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이걸 많이 홍보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답은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뭐가요?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제일 중요해요. 그죠?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일단 이거는요. 제일 먼저 구하는 게요. 원금 균등 상환액을 제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뭐요? 원금 균등 상환액을 제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니까. 그 원금 균등 한다고 이건 간단해요. 연간 원금 상환액은 지금 현재 얼마요? 1,000원이죠, 원금이. 원금을 1,000원을 상환기간으로 똑같이 나눠버려요. 10년으로. 몇 년요? 물론 이게 월상 같으면은 120 나오면 되겠죠.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환 횟수예요. 연간 단위 같으면 10번 갚는 거고, 맞나요? 월 단위 같으면 120번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연으로 구한 다음 나누기 12했다 답은 같아요. 되나요? 답은 같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0원씩. 얼마요? 100원씩 갚는 거예요. 그럼 100원씩 10번 갚으면은 1,000원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똑같이 뭐요? 나누 감대해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말 그대로 원금 균등 상환. 뭐요? 여기에다가 그때마다 뭐요? 이자를 더하는 구조예요. 여기다 이제 이자를 더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뭐요? 근데 항상 이자는요. 그때마다 갚을 때마다 항상 잔금 이자예요. 뭐요? 그럼 잔금 이자는 뭐요? 말도 언제요? 상환 뭐요? 올해 초기 잔금 보면 돼요. 정기 말 잔금, 그 정기 말 잔금 되나요? 잔금 이거 상사 이는요. 상환 시 상환 뭐요? 시 잔금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상환 시는 이건 뭔다고 이거는요. 이거는 상환 말 그 말에 초이자라고 보면 돼요. 초이자 되나요? 정기 말 잔금 되나요? 이거예요. 그때 볼 때 뭐요? 우리가 1년 말이 있을 것이고 말 2년 말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나갈 거예요. 그죠? 나갈 거예요. 그럼 1년 말이잖아요. 얼마요?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잔금은 1,000원이잖아요. 1,000원에 10%예요. 그럼 1,000원에 10%면 1년 말이잖아요. 얼마야? 잔금이잖아. 곱하기 0.1이니까 100원이죠. 100원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말 이자는 얼마 되는 거예요? 1,000원에서 100원 갚았으니까 항상 잔금은 뭐야? 미상은 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잔금은 매년 말에 100원씩까지 나가는 거예요. 잔금은 항상 융자금에서 만다고요? 융자금에서 뭐요? 원금 상환액 뺀 거거든요. 원금 상환액. 이자는 빼면 안 됩니다. 원금 상환액이에요. 그럼 1,000원에서 첫때 100원 갚았으니까 이제 뭐 되겠어요? 900원 되겠죠? 900에다가 0.1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되는 거예요? 90원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얼마 되겠어요? 3,000원. 아, 두 번 갚았으니까 800원에 10원이니까 80원 되는 거예요. 맞나요? 1년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개를 더 하면 만다고요? 세 번째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뭐요?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이거 볼 필요 없이 뭡니까? 원금 상환액 100원에다가 1년 말 이자 100원 더 하니까 원리 상환액은 200원이 될 것이고 맞나요? 이때는 100원에다가 90원 더 하니까 190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 폭만큼 뭡니까? 작아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100원이 그대로잖아요. 100원은. 그래서 요거는 가면 갈수록 뭔다고요? 원금 상환액은 이거는요 균등해요. 뭐요? 균등하지만 여기다 그때 잔금 이자를 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뭡니까? 잔금 이자가 적어져 가기 때문에 뭐요? 얼마요? 10원 적어졌죠? 그러면요 원리금 상환액도 딱 뭡니까? 10원이 딱 적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왜 잔금 이자만큼 작아져요? 아, 원금 상환이 똑같으니까. 원금 상환이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때마다 잔금 이자 다는 구조니까 잔금 이자가 적어지는 만큼 뭐요? 살짝 딱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시험 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은 기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잔금 이자 감소분만큼 상환액이 적어지다 맞는 말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또 뭐 생각하는데 또 눈을 하늘 뜨고. 아, 요는 100원씩 똑같으니까. 요 딱 작아질 폭만큼 작아져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거 한번 받으시고. 그러니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요즘 시험들은 뭐 책이 니도록 아니에요. 다 감에 가서 뭡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에 가서 뭔다고요? 원리금 상환액은 적어져 가는데 저 이유가 뭐요? 잔금 이자가 적어질 만큼 딱딱 적어져 간다는 거. 되나요? 됐나요? 그 잔금 이자 감소분만큼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을 보통 이걸 요즘은 체감식이라 쓰기도 해요. 뭐요? 쓰기도 해요. 체감식. 그 다음 넘어가면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뭐가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이는 똑같이, 이는 원리금을 똑같이 넣는 거예요. 뭐요? 원리금 균등. 요거는 제일 먼저 항상 요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요는 원금 상환을 먼저 보는 거고, 요는 원리금 상환을 먼저 보는 거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금에다가 뭐요? 융자금 얼마예요? 1,000원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역수인 자산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공부했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저번 주에. 여기다 저항수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상수는 뭐야? 대출 상환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 쓰이는 거예요. 어디요?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 정상수가 얼마예요? 0.15니까. 맞나요? 곱하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150원씩 갚아 나가는 게 얼마요? 똑같이 균등하게. 그러면은 150원씩 뭐요? 얼마 갚으면은 10번 갚으면은 원금 1,000원과 이자가 다 갚아지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총 누적 원리금 얼마라는 뜻이죠? 1,500원 갚아야 돼요. 그럼 1,500원 속에 결국 뭡니까? 원금 1,000원을 제하면은 누적 이자가, 심리적 이자가 500원 쌓인다는 거죠. 얼마요?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놓으면 이제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뭘 난다고요? 이 두 개를요? 나눠봐야 돼. 이렇게. 하나가 뭐다고요? 잔금이자예요. 뭐요? 똑같아요. 항상 이자는 잔금이자예요. 그래서 첫째 잔금이자는 똑같아요. 첫째 잔금이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잔금이자. 잔금 제외한 게 이제 이게 뭐요? 이게 원금 산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원금 상환액이에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150원이니까 150원이 뭡니까? 요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150원씩 갚는 거니까. 얼마씩? 그러면 첫째는 똑같아요. 1년 만에 얼마 든다고요? 그대로 잔금 이자는 그대로 100원이에요. 얼마요? 100원이에요. 항상 잔금, 지금 첫째 잔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 되는 거죠? 50원이죠. 뭐요? 50원이죠. 합친 게 150원이니까 이자가 100원이면 원금상은 50원이지. 맞나요? 그 말이죠. 근데 두째 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두째는요. 요 잔금은요. 1,000원에서 50을 빼야 돼요. 얼마요? 여기 원금상은 50원이니까. 요거는 원금상은 이게 100원이어서 100원 뺀 거고 여기 원금상은 50원밖에 안 갚았잖아요. 그 잔금 얼마 되는 거예요? 95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1,000원에서 2차는요. 뭐요? 50원을 뺀 값이 들어가대요. 그죠? 맞나요? 여기다가 이제 뭐요? 여기다가 이자율 0.1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95이 되는 거예요. 얼마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그럼 이건 얼마 되겠어요? 이거는 볼급식은 55이 되는 거예요. 얼마요? 한번 봐보세요. 150원에서 95원을 빼면 55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요 두 개 합계 같아야 되니까. 합계가 150이 되니까. 요게 지금 현재 얼마요? 지금 현재 이게요. 50원이 딱 뭡니까? 적어지는 만큼. 얼마요? 딱 적어지는 만큼. 요는 정확히는 뭡니까? 이거는요. 이건 딱 50원 이거는 증가했죠. 5원이 적어지는 만큼. 그죠? 5원이 적어지는 만큼 딱 5원이 증가했죠. 증가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두 개를 합치면 항상 150원이지만 잔금이자와 원금상을 합치면 다 똑같이 150원이지만 요 150원에서 이자와 원금의 차지 비율은 다르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 얼마 되겠어요? 볼 거 없이 1,000원에서 얼마요? 이제 105를 빼야지. 맞나요? 뺀 거기다가 0점 곱해야지. 누군가 없으니까 이쪽 빼가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그걸 제외한 게 또 원금상의 A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가면 가서 뭔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이자가 감사하는 그만큼 원금상의 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왜? 어차피 두 개 합치면은 15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요 시험 치면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만기로 가면 갈수록 이자 상환액이 적어지는 딱 그만큼 원금상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는 대부분 이자가 많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요? 이자 상환분이 적어지면서 원금 상환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요거예요. 그럴 줄 아시겠죠? 세 번째. 자, 최정식 쓰기도 하고 점정식 쓰기도 해요. 뭐요? 최정, 점정식 쓰기도 해요. 상환. 요거는
초기에는요, 이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합의. 이는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초기 상환액은요, 그냥 이자 정도만 갚는 거예요. 얼마요? 갚는 거예요. 이자, 얼마요? 100원은 받아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얼마요? 받아가요. 받아가다가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요. 소득이 늘면, 이게 비례해서 이제 뭡니까? 상환을 늘려가는 거예요. 뭐요? 이걸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 가면 갈수록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부부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장래 뭐요? 소득 뭐가 증가가 예상되는 주로 젊은 부부들에게 유효한 방식이 재정식이에요. 마이도 좀 늘려간다는 거죠. 딱 좀 더 늘려가고 좀 더 늘려가고 이렇게 늘려간다는 거죠. 되나요? 이 방식이에요. 그럼 오히려 원금인도 누구한테 유용하겠어요? 이거는요. 그 좀 이따가 은퇴료가 되는 사람 좋아요. 지금 많이 갚아버리고 뒤에 작게 갚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요 가장 기본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리해 둘게요. 요걸 한번 정리해 두시란 말이에요. 요걸로 정리 같이 해요. 원금 균등이 있고 뭐가 있고요?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점증이 있어요. 뭐요? 점증이 있어요. 1기 상환액 뭐요? 상환액을 보면 뭐요? 액을 보면 요 뭐요? 보면은 원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상환액이 점점 더 작아져요. 맞나요? 작아지는데 1기 상환액은 얼마라고요? 이게요. 300원 같으면 얼마요? 가면 갈수록 작아져 가는 거예요. 뭐요? 그렇죠. 초기에 제일 많이 갚고 가면 갈수록 적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금균등 이거는요. 이거는 상환액이 1기든 2기든 이거는 똑같다는 거죠. 얼마요? 그냥 200원씩 똑같이 나가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간다는 거죠. 상환액은. 맞나요? 근데 요거는 점정은요. 1기 상환액이 100원 같으면은 가면 갈수록 이는 늘려가는 거죠. 맞나요? 1기 상환액이 100원 같으면. 그죠? 늘려가는 거예요. 상환액은. 그런데 요거는 뭐였습니까? 이는요. 이는 젊은 이는요. 부부에게 이거는 유용하다는 거죠. 언제요? 초기에 작게 갚고 후기에 많이 갚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유용하다 이 말이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거는요. 이자가 뭐 한 만큼요. 적어지는 만큼. 뭔다고요?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뭐다? 늘어간다는 것.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 포인트만. 근데 주로 이제 잡는 것은 요걸 잡는 거예요. 포인트는요. 이거는 초기에 많이 갚고 후기에 작게 갔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요? 갔기 때문에 1기 상환 후 뭐요? 뭐가요? 1기 상환 후 이거는요. 이는 잔금이 제일 작아요. 뭐요? 뭐가 제일 작다? 잔금이 가장 적어요. 가장 적다. 이건 봐야 돼요. 잔금이 가장 적다. 그러면은 잔금이 제일 적으면은 볼 것 없이 뭐였습니까? 항상 이자는 잔금 이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만기까지 누적 이자가 제일 적어요. 뭐가요? 만기까지 뭐요? 이자 누적
액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꼭 잘 봐주셔야 돼요. 뭐요? 그럼 이때 잔금이 제일 작단 말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도 상환시 잔금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언제요? 중도 상환시. 중도 상환시. 이 점 봐주셔야 돼요. 요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이게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떼이더라도 제일 작게 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측이 볼 때는 제일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한번 줄만 몇 개 꺼놔요. 그 361페이지. 원금 균등 있습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요거죠. 말했으면 이 방법은 저당 원금은 상환기간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저당 원금은 상환기간 나누어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원금은 100원씩 이자는 매기간 말의 저당 잔금에다가 뭔다고요?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한다. 맞나요? 여기 이 말이죠. 그때도 잔금에다가 이자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한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상환기간 말에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죠. 원금 상환액은 100원씩 일정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뭡니까? 잔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자 감소분만큼 상환액도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상환액을 뭐 해놨습니까? 저당 지불해서 요즘 상환액 바꿔줘요. 상환액으로 감소한다. 그거 써놓은 거예요. 넘어가고.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의 특징이 있어요. 있나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은요. 초기에 상환액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게 300원이면 여기 200원, 100원이니까. 맞나요? 초기에.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나 점증에 비해서는 초기에는 차입자의 뭐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은행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원금을 빨리 회수해 보기 때문에 잔금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페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뭡니까? 다른 방법보다는 잔금이 빠르게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까지 이자 누적을 합쳐봐도 제일 작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누적 이자액이 제일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 말부터 언제요? 16만 만기까지 이자를 다 합치면 이자가 제일 작다 이 말입니다. 그걸 쓰는 게 뭡니까?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작은 편이다. 있나요?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보여요. 보이나요? 요거. 그죠? 요거.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이는요,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매기 갚는 원리금을 똑같이 구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건 원리금 상환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은 뭐 써놨습니까?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은 뭐요?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이자 차지 비중이 많고 원금 상환 비중이 적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도 역시 뭡니까? 잔금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자 적어진 그만큼을 원금 상환액이 딱 많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이자 상환액이 적어지는 그 금액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만기 10년이 되면은 150원씩 10번 갚으면은 그 속에 이제 뭡니까? 원리금이 다 갚힌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적어놓은 게 이 방식이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뭐 큰 건 없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 최정식 상환 있습니까? 있나 없나요? 이거는 보통 젊은 청들이 이게 사실 이게 젊은 부부들을 겨냥한 상품이에요. 이게 금상품. 이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는 뭐요? 상환액이 적고 자,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만큼 상환액을 늘려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부부들이 이용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뭐 그거 써놓은 거예요. 큰 건 없고요. 쓰는 거고요.
근데 이 방식이 대신에 뭐가 제일 크겠습니까? 잔금이 제일 크니까. 잔금이 제일 크고 오래 가니까 누적 이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렇겠죠? 그 말이죠. 그 4번, 5번, 6번은 참고로 보시고. 뭐요? 4번, 5번, 6번 이거 그냥 나와도 답은 안 걸린다. 콜? 참고로. 다음. 확인학습 한번 봐봐요. 26회. 오리고 한번 모두 골라봐라. 이거 놓으면 제가 항상 오리고 다 찾지 말고 바로 풀가면서 뭡니까? 옳고 틀린 것을 바로 가려내란 말이에요. 들어요? 상환 첫회 원리금 상환 4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 작죠? 300, 200, 100 첫회 그냥 원리금이 300이 원금이 300이라면 원리금은 200 점점은 100 이렇게 암기해두시라 이 말입니다. 되나요? 300, 200, 100 이렇게 3개니까. 그럼 기억 틀렸죠? 그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습성적으로. 그럼 볼 것이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니금과 디귿도 하면 되네. 한 개만. 어차피 리얼은 옳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니은 디귿 보면 되겠네. 점정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예상되고 예상돼. 에이 답은 니은 틀려버렸네. 다음 볼 것 없이 5번 게임 오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놓으면 혹시 전부 다 풀놓고 찾으라 하지 말고 바로 하면서 제껴버려야 되나요? 우리 은대진자가 좋은 거는요. 초기에 많이 갚아버리고 뒤에 작게 갚는 원금 균등이 좋은 거고 우리 젊은 부부가 좋은 게 점정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 매기에 상환되는 원리금이 뭐요? 점차 감소한다. 맞나요? 왜 감소합니까? 당연하게 잔금이자가 적어지니까. 잔금이자 적어지는 만큼 원리금 상환도 적어진다. 원금 균등이니까. 맞나요? 다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는 가면 갈수록 이자가 적어지는 그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맞나요? 그 말이죠. 금리 조정인데 이걸 하기 앞서서 일단 그 프렌드부터 먼저 한번 봐요. 요거는 이거 놓으면 틀리면 안 돼요. 요거는 이거는 시험 놓으면 이거는 놓으면요. 그게는 98%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금리 2개 나왔어요. 벌써 하나가 뭐요? DTI 뭐요? 대출 가능 금액 그러니까 소디저 대가 받은 거 그게 95% 이상. 요게 98% 되나요? 지금 2개 놓은 거야 벌써. 재밌죠? 하루에 그래서 맞추면 32개 맞는 거 장난이지. 자, 그 6번에 위에 첫째 원리금 상환액 써놨어요. 뭐라 써놨어요? 원금 균등 상환이 만약에 300원이라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얼마? 200원. 점정은 얼마? 100원 이렇게 놓으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은 첫째 많이 받아버리는 뭐요? 원금 균등이 첫째는 이제는 다 똑같을 거니까 잔금이 제일 작아지겠지. 맞나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액은 뭐요? 첫째 상환액이 뭐고? 가장 많고 300원. 첫째 상환 후 뭐 할 때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금이 가장 적다. 맞나요? 요거 잘 봐두시란 말이에요. 되나요? 요거만 좀 익혀 놓으면 문제 풀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더 적다 해야지. 왜? 원금이 300원이라면 원리금은 200원이니까. 맞나요? 더 적다 해야지.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조기 상환, 이게 중도 상환을 할 때 대출 잔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더 많다 해야지. 맞나요? 가장 많이 갚아버리는
원금 균등이 잔금이 제일 작을 거니까 원리금이나 점정은 중도상환 한다면 잔금은 더 많다 해야지. 맞나요? 7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뭐요? 첫째 이자는 똑같으니까 원리금을 많이 갚아버리는 것이 잔금이 작게 남을 거니까. 맞나요? 그럼 원리금 산액이 제일 큰 게 원금 균등이니까 잔금이 제일 작은 게 원금 균등이겠지. 맞나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할 때 만기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지급액이 뭐한 만큼 적어지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한다. 맞나요? 감소 증가해도 좋고 적어지는 만큼 많아진다도 좋고. 맞나요? 그래서 7, 8번은 좀 잘 봐두셔야 되죠. 그 진한 걸 뭐요? 이제 그 보면 366페이지 보면 금리 조정 방식이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요거는 좀 간단해요. 요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요것도 요즘에 답으로 많이 나와요. 뭐래요? 요즘은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단데 섞어내버려요. 그 문제를. 섞어서 되나요? 되기 때문에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개 답으로 걸릴 확률은 뭐예요? 약 70% 넘는 거예요. 근데 금융 쪽에서는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나요? 좀 쉬었다가 하면 되죠.